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나눌 얘기 어떤 내용들인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연준의 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런 현상은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점점 멀어질수록 증시는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것마다 썩 마음에 안 들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엠파이어도 그렇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좀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증시는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가주는, 하루 만에 또 반등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제조업 지수가 그렇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시장에 이제 금리 인상 시점을 연기를 시킬 수 있는 좋은 재료로 작용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미국 지표 부진으로 인한 시장 반등이 좀 지속되는 국면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제 그 펀더멘탈 지표를 좀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연준이 제일 자신 없어하는 부분은 인플레이션 관련된 CPI 같은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상당히 좀 부진했습니다. MM 체인지, 그러니까 전월 대비해서도 0.2% 떨어지고 YY 기준,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0% 이렇게 돼 있고요. 트렌드를 한번 보시면요, 위의 그림은 전월 대비해서 얼마나 상승이 되었느냐, 아래 그림은 이제 연간 기준인데요. 보십시오. 계속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 하향 트렌드라기보다는 그냥 지지부진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여기에서 근데 에너지하고 푸드, 그러니까 코 CPI 같은 경우는 또 나름 괜찮다기보다는 그렇게 개선이 조금씩 아주 소폭씩 지속이 되고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경기가 아예 나쁜 것은 아니구나, 에너지 가격에 큰 타격을 입었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제일 자신 있어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였던 이제 고용 관련된 지표 중에서 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는 그림 보시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실업 인원 자체가 상당히 좀 줄어들고 있는 이런 트렌드가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비농업 부분, 고용 부분이 좀 부진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사 중에 연준이 이제 그 제목 자체가 연준의 허들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 인상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이 부합이 되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으로 좀 만들고자 합니다. 네, 최근 가장 글로벌 증시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일단 연내하느냐. 일단은 10월은 조금 물 건너간 것 같고요. 12월 연내할까 아니면 내년으로 미뤄질까. 과연 이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에 언급이 되고 있는 물가 지표 그리고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부진한 양상이고요. 반면에 고용 지표는 그래도 견고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기사 속에서, 그리고 외신 속에서는 일단 어느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다라고 보고 있을까요? 일단 블룸버그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55명을 서베이를 해서 연준이 도대체 넘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이냐, 한 6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좀 가슴에 많이 와닿고 우리가 체크가 꼭 필요한 4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시장 좀 안정성이 확보가 돼야 된다. 영어로 했을 때는 이제 볼라틸리티, 그러니까 변동성 자체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지금 중국 경제라든가 미국 관련해서 좀 경제 성장에 대한 의구심들이 상당히 많고, 이러한 것들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분명히 좀 지겹게 타격을 주고 있다. 이머징 시장도 이런 데 굉장히 타격을 받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자체가 좀 안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고용 안정성입니다. 이거는 사실 나오지 않았어야 될 부분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용이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 실업률 5.1%, 네. 20만 건 이상의 비농업 부분, 고용, 이런 것들이 갑자기 트렌드가 죽어버린 부분들, 네.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그림 보시면요. 최근 2번 10만 건대로 떨어진 비농업 고용자 수가 20만 건 이상 상회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 얘기를 하고 있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견실한 소비자 지출이랑 주택 시장이 개선되는 거, 이러한 것들은 그래도 좀 하우징 마켓이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들은 그런 대로 견조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견조한 수출. 지금 어닝 시즌이죠. 어닝 시즌인데
수출 기업들의 실적들이 좀 뭐 시원찮은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런 것들 어제 어디 월마트도 말씀드렸지만 강달러로 인해서 그 그림을 보시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자체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강달러, 그러니까 평균치보다도 한 17% 높은 달러 이런 레벨에서 이런 것들 뭐 굴하지 않고 미국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 이런 여부들이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말에 있을 FOMC에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뭐 어제 되게 그 옐런 의장님도 욕이 아닌 욕을 드셨더라고요. 뭐 도대체 저도 아침에 이게 무슨 점진적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 점진전 뭐 완만한 이게 뭐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옐런 의장이. 뭐 그런 부분들 참 상당히 좀 동조가 되고요. 네.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 확인들이 10월 달에는 분명히 안 되기 때문에 일단 12월까지 우리가 시장 시간을 벌어놓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렇게 되면 가장 넘기 힘들어 보이는 그 허들이 중국 그리고 세계의 성장률 어떤 안정화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글로벌 IB들도 그렇고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일주일 좀 잇따라 내리는 그런 추세잖아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부분을 넘지 못하게 된다면 결국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파급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물론 이제 그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까지는 12월 정도까지는 담보가 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편안한 매매를 할 수 있는 분위기는 연출이 된다고는 보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 유동성 파티에서 일어났던 뭐 바이오 섹터라든가 이런 부분, 고멀티플주들의 약진은 완전히 꺾였습니다. 사실. 금리 인상 우려가 시작될 때부터 하향 트렌드를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저점을 뚫고 내려가고 있는 형태들이 계속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피하기만 한다면 시장에서는 충분히 가져갈 만하다. 최근 들어서 이머징 통화 인덱스도 뭐 자연스럽게 올라오면서 이머징 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선호도조차 많이 올라오고 있고 어제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순매수, 외국인 순매수를 보게 되면 주식을 좀 안정적으로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어쨌든 주식 해도 됩니다, 지금. 그래요.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매수세로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기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여러분들께서 지금 선홍수 대리 얘기 좀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슈 이어서 저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토파일럿, 신모델의 이름은 아니고요. 이 테슬라 자동차에 탑재되는 소프트웨어의 이름인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스마트카로 가고 있는 또 테슬라의 하나의 또 방향성입니다. 맞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앨런 머스크 이제 테슬라의 대표입니다. 앨런 머스크가, 사람에게 더 이상 핸들을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폭탄 발언을 몇 년 전에 했었어요. 왜? 사람이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 주행 자동차로 가야 된다라는 이런 트렌드를 좀 보여준 거고요. 자동차 부분의 비전은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 어제 중국 정부에서 2020년도까지 이제 중국 전기차 시장은 50만 대 정도 가는 거고요. 올해는 한 10만 대 정도 될 것 같아요. 미국 10만 대, 중국 10만 대 정도. 나머지 국가들은 거의 없다시피 할 거고. 2020년도까지 50만 대로 가는데 2020년도까지 500만 대 규모의 전기차가 충전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완비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한 언론을 통해서 폭스바겐이 결국에는 전기차 쪽으로 모든 방향을 틀 것이다라는 이런 비전을 제시했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면서 어제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관련된 섹터들이 다시 재반등하면서 상승 트렌드를 다시 다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좀 어제 이 오토파일럿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 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그 토요타 쪽에서도 2050년까지는 완전히 이 엔진 자동차를 없애겠다, 판매량을 줄이겠다라고 입장을 또 표명하더라고요. 그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때요. 이처럼 그 폭스바겐 스캔들 이후로 친환경 자동차 시장 혹은 전기차 시장 내에서 이제 선점하려는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 가운데 어떻게 보면 거의 선두주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오토파일럿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죠. 네, 그 말씀 드리면요. 일단 2020년까지 50만 대로 보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요즘 시장인데 최근 들어서는 2020년도에 1000만 대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설들까지도 나오기도 해요. 어쨌든 주식은
주가 자체는 그것보다 굉장히 선행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산업에 퍼지기 전부터 그래서 뭐 이런 기대감들은 어느 정도 계속 좀 주가 기대감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라든가 블룸버그라든가 로이터라든가 모든 외신에서 테슬라의 이 오토파일럿 관련된 소프트웨어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네. 가격은 2,5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2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최근 1년 동안 테슬라에서 이 오토파일럿을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뭐 하드웨어를 갖춘, 그러니까 레이더, GPS, 센서 이런 것들을 360도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동차 혼자서 자기 주위의 모든 것을 파악을 할 수 있는 이런 자동차들 최근 1년 동안 생산되는 테슬라 S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된 테슬라 X까지도 이 소프트웨어 7.0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270만 원 정도만 내게 되면 앞에 차간 거리 뭐 이런 것들 자동으로 뒤에까지 보면서 적당한 거리를 계속 유지를 시키고 레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지금 이미 뭐 우리나라 현대 제네시스라든가 포드의 많은 차량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뛰어넘어서 그 레인을 넘어서고 뭐 인터체인지 같은 경우에서 자기가 알아서 빠져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자율주행이 좀 더 자율주행이라는 표현보다는 서포티브한 이런 기능이 좀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엔드를 10초 정도 떼게 되면 자동으로 차가 속도를 줄이면서 정차를 해버리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손이라든가 한 손 정도는 핸들에 쥐고 있어야지만 그 서포트를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앨런 머스크가 3년 내에 무조건 이 자율 기능을 완벽하게 구현을 해내겠다. 지금은 제도가 또 따라주지 못하지만 우리 충분히 가능하다. 기존에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모든 완성차 업체들이 쓰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닌 다른 쪽에서 외주를 주고 실리콘밸리에서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사온 것들을 지금 적용을 시키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이터에서만 나온 내용인데요. 다른 곳은 찾을 수 없는 내용인데 이게 온라인인 그러니까 테슬라 자체 그 자동차 자체는 온라인 형태를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제 많은 테슬라 S 자동차들이 돌아다닐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런 그냥 서포트하는 이런 소프트웨어가 계속 작동을 하면서 이런 데이터들을 테슬라 본사에서 모든 걸 취합을 시키고 자기네들이 여기에서는 이 정도 알고리즘으로 자율 기능 가능하겠다. 그러니까 수만 대 퍼져 있는 테슬라 S를 모든 도구를 사용하면서 구글 해봤자 한 7, 8대 가지고 그거 무인 자동차 그거 만들거든요. 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팔아놨던 테슬라 S 모두를 가지고 이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만든다는 거예요. 속도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거를 보면서 무릎을 탁 치면서 진짜 이 사람 천재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자동적으로 모든 지금 굴러가는 테슬라 자동차에다가 다시 퍼뜨리면서 자율 기능에 점점 다가갈 수 있도록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자율 기능은 제일 빠르게 테슬라가 구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전기차는 이거 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차는 한 대 1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GPS, 센서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근데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에는 이 비싼 장비를 다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앞서 나갈 수밖에 없다. 전 세계 20만 대 정도 되는 전기차 시장에서 벌써 5만 대를 1억짜리로 5만 대를 팔고 있는 테슬라는 굉장히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미국이 최고다라는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지금 현재 이제 테슬라가 전기 자동차를 지금 5만 대 이상 팔았고, 거기에 소프트웨어도 이제 팔았고, 그걸 그냥 제껴두지 않고 다 빅데이터로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지금 활용을 하면서 지금 스마트카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 자, 글쎄요, 이제 앞으로의 좀 행보도 좀 상당히 좀 궁금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투자에 대한 관점으로 또 바꾸자면은, 이 테슬라와 관련된 어떤 뭐 국내 밸류 체인들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을 완벽하게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중국의 거의 최고 전기차 기업인 BYD, 비아적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 두 회사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밸류체인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납품할 수 있고 납품하고 있는 업체 이외에는 더 이상 좀 바라볼 필요는 없다. 분명 언젠가는 확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금 기대감으로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밸류체인 부분들 하나 정도 더 추가를 하자면 배터리 업체들 정도까지 해서 삼성, S기업, L기업
두 기업 요즘 주가 추이 굉장히 괜찮지 않습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그런 것도 좀 매매가 가능하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전기차 밸류체인 앞으로도 상당히 또 유망하다라는 이야기 언급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업체에 대한 관심도도 꾸준히 가져가 보시고요. 오늘 이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존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리님. 네, 고맙습니다.